책 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 바퀴? 안녕하세요. 사업가 오바퀴. 그냥 직장인 준바퀴. 예술하는 큰 바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왜 우리가 바뀐 거죠? 이게 좀 저희가 약간 세 명이서 좀 재밌게 읽은 책이 있는데 그게 그 김한민 작가의 카페 림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림보족과 바퀴족이 있는데 그 바퀴족을 약간 사회에 순응하는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족을 얘기하는데 그게 약간 저희가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냥 넣었는데 사실 의미가 크게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퀴족으로 살고 싶지 않지만 이미 바퀴가 됐으니 여기서라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맞아요. 의미를 좀 부여해서 이렇게 이게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내가 설명 네, 못해가지고. 카페 림보에서 두 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림보족, 바퀴족. 림보족으로 살고 싶지만 이미 바퀴족이 되어버려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의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이제 바퀴처럼 이제 계속 굴러간다는 의미도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썸네일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바퀴로 되는 이미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서점에 또 바퀴 모양 안에 책을 넣어놓은 그런 모형이 있더라고요. 완전 이거다. 우리는 이제 썸네일까지 완벽하다. 운명이다. 운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카페 림보 책 덕분에 바퀴족에서 책바퀴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 정한 첫 책이 바로 그 김한민 작가의 2018년작 아무튼 시리즈 중에 하나 비건으로 정했어요. 일단은 저희에게 바퀴라는 이름에 영감을 준 작가를 떠올리면서 첫 책을 골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튼 비건? 저는 비건에 대해서 생각은 해본 적은 항상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학 시절에 비건을 약간 실천? 이 정도만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워낙에 그런 비건에 대한 그런 문화도 좋았고, 사람들이 비건한다 그러면 되게 이제 지지해주는 분위기고, 뭐 살 수 있는 그 식료품도 많았고, 그리고 음식점에 가도 옵션도 많았고, 그냥 사실 그때는 그냥 재미로 했었고 사실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하지는 못했는데 그 뒤로 한국 오니까 사실 비건으로 살기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잊고 있다가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완벽한 비건은 못할지라도 비건적이라도 돼보자 하는 의미에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비건들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에 대한 반격이라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결론을 지었거든요. 어떻게 준바퀴 씨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사실 뭐 비건을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은 아닌데, 네, 옛날에 막 그런 동물 다큐 보고 이러면은 너무 좀 마음이 그렇고 약간 이런 생각까지는 있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계속 한국에서는 먹잖아요. 안 먹을 수 있지만 먹잖아요. 먹다가 요 근래 또 제가 좀 소화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소화 잘 되는, 채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좀 먹어보자 하던 찰나에 이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읽다 보니까 되게 비건적 삶을 지향하는 거는 좋다. 약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큰바퀴님은 어떻게 한 문장으로 딱? 한 문장. 한 문장을 하려니까 어려운데. 그럼 두 문장 딱. 두 문장까지. 비건을 시작하고 싶으나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불어주는 책. 뭔가 되게 공격적으로 말씀은 하긴 하지만 비건이 맞는 말이다. 비건적이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정당한 근거들을 대고 있고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살짝 아리까리 하신 분들께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인 것 같아요. 이분이 비건이 된 계기가 뭐라고 했죠? 건강적인 이유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예,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건강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좀 갑자기 비건이 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자기만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비건이 됐어요. 근데 이 책의 느낌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다,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잘 보긴 했지만, 이 책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비건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읽고 나서 개인적인 생각이 바뀌었거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나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기보다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단편적인 이런 정보들, 예를 들어 서스테이너블 패션 이런 것도 그렇고 인조모피 같은 의미에서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물 복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거를 한 책에 모아서 그 비건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엮어놓은 그게 저는 처음 알게 됐다기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게 된 계기 처음으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인종 모피에 대한 게 무슨 내용이 있었죠? 이게 저는 비건을 말하는 것 자체가 가죽을 사용하지 말자. 약간 이렇게까지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김한미 작가 책에서는 그 가죽을 대체하는 걸로 뭐 합성 섬유를 그런 가진 가방이라던가 아니면 인조 모피라던가 이런 것도 비건적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참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페이크 퍼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몇 년 맞아. 전부터. 맞아. 저도 페이크 퍼 입을 때 당당하게 입어서 좋았거든요. 저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 약간 인본주의 사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인간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모피를 입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기후에는 모피 입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에스키모라든지 정말 추운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가죽 제품이라고 하는 가죽 상품이 되게 필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이렇게 또 봤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제 모든 생각에 다 반격을 하더라고요. 이 작가는. 그게 아닐 수 있다.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피가 비건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인조 모피 네, 포함해서. 인조 모피 포함해서 다 그런데 저 그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비건적 삶을 지향하고 있는 보통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고기 먹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뭔가를 그냥 가죽을 안 써야겠다. 하지만 인등 가죽을 써야겠다. 그리고 그 가죽을 대체해서 합성 섬유로 이런 걸 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 책에서 그런 것도 다 환경적으로 안 좋다. 약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이분은 비건적 삶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굉장히 생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혹시 일상에 미친 영향 미친? 이게 비건 책이 이제 비건이 그냥 식생활을 얘기한다는 책이라기보다 이건 진짜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를 얘기하는 책이구나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왔거든요. 식생활 얘기도 당연히 주가 되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동물의 권리, 그다음에 환경.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자면 진짜 기후변화 안 하고는 사실 얘기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그렇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사실 이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거나 이제 도태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종합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왔어요. 그 식생활이라기보다는. 혹시 비건적인 삶을 사는 것 중에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 뭐 있으세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죽 제품 더 이상 사지 않기. 원래 좋아하셨나 봐요. 가죽. 칭칭 두르고 계셨나 봐요. 그렇지 않은데. 침대 시트도 가죽이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죽 제품을 사면 좀 더 오래 쓴다. 맞아. 튼튼하게 쓴다. 약간 맞아. 이런 인식이 저한테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맞잖아요. 이게 계속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하나를 오랫동안 쓰면 좋은 게 아닌가. 이제 맞아, 명품이라는 게 가죽을 쓰는 이유는 뭐 유행 때문에 뭐 때문에 쓰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쓸 수 있다가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나는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저는 요즘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옷을 안 사기를 하고 있거든요. 옷 안 사기도 여기서 말하는 환경적인 면에서는 일조를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이유는 살이 쪄서 계속 옷을 늘려서 사는 것을 막자라는 거지만 환경적으로 볼 때에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 이거 자체인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무조건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지 동물 복지 아까 얘기하셨는데 동물 복지로 가면 너무 비인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미 죽은 막 예를 들어서 이미 죽은 동물의 가죽을 쓴다라고 하면 그건 어떨까? 어떠세요? 이미 죽었어. 이게 자연사인 거죠. 자연사로 죽은 가죽을 쓴다. 그러면 그건 오케이? 이론상으로는 오케이인데 이제 문제라면은 이게 어떤 옷을 사려고 했을 때 이게 이미 죽은 가죽이냐로 만들었느냐. 이제 물론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홍보하지 않는 이상 사실 그것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오케이. 이미 자연산 가죽의 제품이라면, 동물의 제품이라면은 오케이 하겠다. 하지만 그게 어려우니 아예 배제를 하겠다. 그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 죽은 가죽, 죽은 동물을 또 어디서 그쵸. 키운 건가요? 또 가둬놓고? 약간 그런 올라갈 맞아. 것 같은데 문제가. 맞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실 꼬리를 물고 올라가는 같아서. 주제인 것 같아요. 참 현대 사회에서 살기 힘들다. 되게 저도 이제 패션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옷도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뭐 트렌드나 이런 거 항상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옷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 내가 이렇게 취향이 사실 못 입어서 버리는 옷보다 취향이 변해서 버리는 옷들이 더 많잖아요. 아무리 기부를 한다고 해도 그건 어딘가 지구 어딘가에 남아 있을 텐데 그래서 생각한 거는 이제 중고 옷을 사서 그 이미 만들어진 옷을 돌려 입는 거. 이미 만들어진 옷이니까. 그리고 이제 패스트 패션이 한때 되게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많이 유행하고 있긴 한데 뭐 포레버 21, H&M 다 패스트 패션의 일환인데 그 옷, 새 옷을 많이 사고 많이 버리고 이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은가 싶어서 이미 만들어진 옷을 돌리는 거. 저는 그 정도의 돌려 입는 거 그 정도에서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비건으로 얘기를 했는데 환경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진짜. 그럼 식습관에서의 실천 혹시 없어요? 전 사실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연한 기회로 책을 읽은 거잖아요. 비건 책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또 비건이 굉장히 종류가 또 많더라고요. 먹는 걸로만 따지면 그런 것도 있고 보면서 검색도 하고 보니까 나도 조금씩 실천을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마음을 다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선 생각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게 나쁜 삶은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저는 비건이 되기 위해서 식생활을 바꿨다기보다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참 어머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내 몸 편한 음식을 찾다 보니 그게 이제 식물성 음식일 때가 많아요. 특히 동양인들 유당불내증 많다고 하는데 저도 그게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또 포기 못해. 어떤 면에서는 요거트 좋아하고. 근데 그나마 바꾼 거는 우유 마실 건 이제 두유 아니면 요즘 귀리 우유 이런 거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밥을 먹을 때도 야채 많이 들어간 거. 고기가 주인 메뉴보다는 야채가 주인 메뉴를 많이 찾는 거.
그렇다고 포기는 아직은 못할 정도이겠지만 그냥 약간 그 비율을 조정하는 정도의 그다음에 혼자 먹을 때는 최대한 야채 있는 메뉴 선택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 중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 이런 걸 이제 언급했었어요. 처음부터 갑자기 고기를 줄이겠다가 아니라 조금씩 식탁을 좀 바꾸는 연습인데 고기 없는 월요일 같은 것도 작은 실천으로는 좋은 것 같고 맞아. 아니면은 주말에만 고기 먹기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저도 이제 이 베지터리언이 되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으로 자기 건강을 위한 거. 두 번째는 동물보호 환경. 세 번째는 유행 따라서. 그리고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때 한 10년 전쯤인가 건강상 이유로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는 채식이 체질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한 3개월은 거의 뭐 배지로 살았다가 3개월 이후에는 디톡스가 된 거죠. 한마디로 디톡스를 하고 나서는 약속이 있을 때는 고기 조금씩 먹고 그렇게 해서 1년은 살아봤었는데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고기 양이 많아지면서 무너지죠. 이제 평소 생활도 그렇게 됐는데 저도 건강상 이유로 또는 미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죠. 채소주의주의 식사를 참 좋아하고 절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간 안 세지 않은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저희 목적은 아무튼 동물 보호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건강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라도 이게 비건이나 채식주의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어떤 것이든지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세 번째 말씀해드렸던 유행 따라 하는 것도 유행 따라 잠깐 하고 말 수는 있지만 그 계기로 인해서 자신의 식습관을 발견을 하고 지속이 돼서 그 다음 진정한 비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 여기 책에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공감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공감하는 거는 이 작가도 되게 모든 질문에 뭐 받아치듯이 비건의 장점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최근 비건이 된 친구한테 했던 질문을 다 답을 하더라고요. 너 이렇잖아. 너 그럼 김치도 먹지 마. 너 그럴 거면 이럴 것도 하지 마. 제가 다 했던 말들을 다 답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답을 달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잘 어울려 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비건의 삶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거나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굳이 옆에 같이 함께 지내는 사람한테까지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나?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주변에 비건이나 베지터리언이라 문제가 있었거나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되게 심하게 뭐 갈등이 있었던 상황은 없는데 이제 흔히는 아니지만 이제 베지테리언을 약간 반감 가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같이 있으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먹으려 하면은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다거나 왜 잘못됐는지 이미 메뉴는 눈앞에 있는데 아니면 나의 어떤 습관을 이렇게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한 적 없어요. 근데 그 책에도 나왔듯이 그 태도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 건강한 게 물론 몸이 건강한 것도 있는데 정신이 건강한 것도 있고 그 정신이 건강한 거에 주는 이제 사람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말씀하셨다시피 더불어 사는 거. 그 더불어 사는 게 내 의견만 옳은 게 아니고 남의 의견도 옳고 그 비건도 하나의 의견이고 삶의 스타일이니까 그것도 존중해주는 그 정신이 건강한 삶. 또 이분이 지향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건 하는 사람이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건 맞아. 비건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나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하기가 힘들죠. 음. 혹시 저도- 주변에 비건이나 이런 문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는데 지금 금바퀴님 얘기를 듣다가 생각난 게, 그러니까 뭐 비건으로까지 안 가도 솔직히 나 해산물 못 먹어. 나 물에 빠진 고기 못 먹어. 이런 잠깐, 물에 빠진 고기는 뭐야? 보통 보쌈, 삼계탕 이런 것들. 쪄 나오는 애들? 근데 그런 웃긴다. 사람들 보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맞아. 너는 그냥 못 먹는다. 약간 이렇지 뭐 왜 못 먹냐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딱히 비건 하는 사람, 근데 저는 또 주변에 그런 비건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걸로 트러블 있었던 적은 없는데, 이거는 약간 서로가 조금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건 하는 사람도 상대방한테 뭘 이렇게 권유? 권유까지는 할 수 있겠죠. 나는 이래서 좋았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야 돼. 약간 이렇게 하면은 반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비건 하지 않는 사람도 저 비건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약간 이러면은 서로가 뭐 그렇게 이런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싸울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게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 중에서 이제 사촌이 비건이 된 거예요. 동물 보호의 이유래요. 물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물고기를 보호해야겠대요. 여기도 나오지만 제가 야, 너 혼자 안 먹는다고 물고기가 어떻게 물고기가 보존된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신을 걔는 이제 실천하는 거죠. 자기 정서적인 그죠. 안도감이겠죠.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이제 근데 걔는 원래 비건이 아니었는데 런던에 살면서 비건이 됐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식당을 구할 때도 저는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식당을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골랐던 게 월남쌈집이었는데 거기는 고기도 나오고 채소도 많이 있으니까 다 만족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잘 골랐는데 그래서 먹을 때 고기를 안 먹는 애를 보고 어르신들이 너 왜 그거 안 먹냐 잔소리 하실까 봐 혼자 불안난 거예요. 나 혼자 걱정을 이만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세상이 바뀌고 어르신들도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고 그래 너는 고기를 안 먹으니 이거 많이 먹으면 되겠다 하고 더 좋은 채소와 좋은 다른 메뉴를 권해주시면서 서로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60대 위로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거를 누가 비건이라고 해서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저도 같은 의미에서 저희 부모님 세대, 특히 저희 부모님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옛날의 그 전통과 문화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 이제 저 포함 딸 셋인데 한 번씩 다들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그 시기를 거쳤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 대학생 때, 뭐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골고루 먹어야지 하면서 반대는 안 하시지만 굳이 지지는 안 해주셨다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 집 강아지도 키우고 이러니까 거기서도 많이 바뀌셨고 그다음에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 이제 온갖 정보가 나오는데 이제 비건 이런 것도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가끔씩 고기 없이 먹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갑자기 질문이 고기를 대체하는 식품이 아니라 고기처럼 생긴 고기가 아닌 것들 있잖아요. 콩고기라고 하죠. 그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 굉장히 찬성인데 반대하는 이유도 있는 거 알고 반대하는 이유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쪽으로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점점 비슷한 그런 대체육, 콩고기 이런 것도 생기는 그런 발전 방향과 그거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이제 소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어요. 어떠세요? 준바키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비건도 비건 식당이 좀 다채롭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음식도 그만큼 다채로워야 좀 더 찾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의 음식인 거죠, 그냥. 제가 콩고기 이후로 비건 그 식단을 아예 멈췄거든요. 아, 왜요? 맛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먹을 바엔 그냥 고기를 먹지. 왜 이걸 굳이 먹어? 그냥 다른 음식을 먹지. 그렇게 생각을 들면서 현타를 받은 거죠. 그게 거의 10년 전인데, 그때 연대 앞에 쪽에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이, 베지터리안 식당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갔죠. 찾아가서 먹는데, 콩고기를 먹는 순간, 거기서 좋았던 버섯을 탕수육처럼 요리한 건 좋았어요. 버섯 식감이 또 약간 이렇게 쫄깃쫄깃하니까. 그래서, 그래, 이렇게 대체 요리 방법을 똑같이 하고 내용물을 좀 바꿔서 하는 건 좋다라고 했는데 콩고기를 먹는 순간 이걸 먹을 바에 고기를 먹지 굳이 콩고기 먹는 거 약간 오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100% 배제하기 너무 힘들다 해서 그때부터 다시 그냥 원래 잡식으로 돌아갔거든요. 그게 저의 결정적 계기였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채소 식단이 너무 좋은데 이런 거 먹으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밖에서 먹을 때는 좀 제한이 샤브샤브집 말고는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던 식당에서 마주한 콩고기는 나에게 현실을 일깨워주는 계기였거든요. 근데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10년 전이었다는 것도 얘기해볼 포인트고. 왜냐면은 몇 살이니? 사실 이 책이 나온 것도 2018년인데 맞아. 아까 준바키님이 그 얘기하셨는데 2018년만 하더라도 그때도 당연히 채식주의자 있었고 비건 있었지만 지금처럼 지금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지금처럼 활발하기 이전인데 사실 10년 전이면은 굉장히 센세이션. 그러니까 그때 채식을 그렇구나. 실천했다는 것만 그리고 나 좀 빨랐네. 많이 빠르셨던 것 근데 같아요. 저도 이건 되게 라이트한 얘기인데, 저도 10년 전에 홍대에서 저는 알고 먹은 게 아니라 우연히 들어간 집이 하필. 그래서 제가 콩고기를 먹어본 기억이 나서 어. 저는 그때는 또 한창 또 고기를 좋아할 그 시즌이어서 콩고기가 그냥 고기를 먹지 왜? 약간 그러니까. 이랬었어요. 그 생각이 나네요. 저도. 지금도 요즘 이제 막 스타트업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런 게 대체육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대체육뿐만 아니라 대체 이제 생선 이런 것까지 많이 저번에 커지는데 지난번에 팟캐스트 저희한테 공유해 주셨던 거에서도 살몬이었나요, 그게? 네, 그 연어를 이제 그 세포 배양해가지고 이제 딱 그 살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생명을 죽이지도 않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가적인 쓰레기도 없고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그것도 이제 비건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갈 수 있는 식재료가 되는데 계속 이쪽으로 더 나갈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식감이라든지 생긴 모양 이런 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아가냐면은 그 대체육을 만들 때 이제 베지테리언만을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찾고 싶을 만큼의 그런 질감, 맛을 따라가는 그런 대체육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방향으로 나가다 한국에 지사 보면 나오면 지부장 하시겠다고. 목표입니다. 지금은 예술하지만 언젠간 사업을 하는 게. 네네네. 그래서 그러네. 10년 전쯤에 그때만 해도 세포 배양으로 고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직도 나오진 않았는데 그거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 실험실에서 이미 그건 아셨죠? 고기 세포 배양으로 고기를 정말 만들더라고요. 실린더에서. 그거는 이미 다 나와 있고 몇 년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상용화하지는 아직 않는 건데 이미 기술로는 다 육고기 다 만들 수 있고. 근데 최근에 보셨던 그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이제는 육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도 맞아.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대체는 이제 텍스처까지 거의 따라잡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콩고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그때 쭉 배지를 했으면 전 정말 삶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혹시 어떤 점으로 달라졌을 거라 더 상상해 보신 건강했을 적? 것 같아요. 아. 더 건강하게 피부도 음.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좀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게 야식이 거의 다 탄수화물과 고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러면 이 책을 추천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비건을 모르지만 아. 그냥 알아가고 싶은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근데 저도 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고 좀 많이 찾아보고 생각이 조금 변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뒤에가 조금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이 공격적이었어요? 너무 이 작가분이 굉장히 비건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모든 맞아. 걸 다 이렇게 쳐내. 네, 다 쳐내는 거예요. 약간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느낌. 아. 맞아.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인조 가죽부터 시작해서 양식 뭐 대두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뭘 먹어? 약간 이런 생각도 들다가 하지만 생각해볼 만한 책은 맞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아까 큰바퀴님이 얘기하셨듯이 솔직히 외국은 워낙 비건이 좀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은 뭐 지금은 약간 힙하다고 느껴지는 걸로 치유되지만 뭔가 그 2018년 당시에 이런 비건이 많이 없었을 텐데도 되게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약간 비건 시작책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래서 한 번쯤은 그냥 아예 무지한 사람들 읽어볼 만하다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예. 저는 저희 부모님. 오. 왜냐면 같이 이제 식생활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이게 식생활을 넘어서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까지 얘기하는 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저랑 그 이제 가장 가까운 분들이 읽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나누고 이런 식생활도 같이 한번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책의 맨 끝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가 아. 나와요. 사실 이게 결론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마지막에 되게 임팩트 있게 하는데 저희도 이제 집에 강아지 하나를 키우는데 진짜 강아지가 들어오면서 삶이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지 말라. 하지만 이제 저희 둘째가 그때 데리고 왔는데 지금 없으면 못 사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삶을 바꿔놨구나. 동물 인권이 그냥 편리하면 생각하고 안 편리하면 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수의 문제구나. 한번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구나.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그 반려동물과 삶을 함께하면서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책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사람처럼 우리 예측을 예상을 한 거지만 비건이 됨으로 인해서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답변들이 다 있어요. 제가 사촌한테도 야, 너 김치도 먹지 마. 새우젓갈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들은 걔가 아니야, 김치를 먹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바깥에서 선택권이 없으면 그냥 먹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유도리 있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달아놓은 거 보고서 기분이 좀 나쁘긴 했지만 왜냐면 자꾸 맞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비건이 돼서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을 읽으면 공감도 되고 여기 있는 걸 레퍼런스로 이제 대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비건이 됨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은 사람이거나 말빨이 딸리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이제 점심을 샐러드를 먹은 날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고기는 들어갔었는데
네, 뭐 소화 잘 되라고 먹은 것도 있고 그러다 이제 같이 친구들 먹다가 나 요즘 비건 책 읽고 있는데 비건 괜찮은 것 같은데 다 웃는 거예요. 네가 비건 약간 이래가지고 약간 이거 책을 좀 많이 받아칠 수 있을 것 같아. 더 빨리 읽었으면은 앞에만 읽어가지고 공격을 할 수 그렇네요. 있었는데 물론 못했네. 제가 비건 아니었지만 저는 얘기하다가 느낀 거는 그래 일단은 내 건강을 위해서 또는 미적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도 시작을 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시작을 하다가 실패했었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 10년이 또 흘렀으니까 또 다른 환경에서 시작을 하면은 더 다를 수도 있겠다. 갑자기 결심을 했네요. 내일부터 오늘 말고 내일부터 저는 이 책을 3일 전에 다 읽었거든요. 비건 해본 지 3일 됐어요. 오. 근데 벌써 메뉴 아이템이 떨어져가.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아직 비건의 그런 메뉴가 따로 없잖아요. 따로 없기도 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비건의 그런 종류가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물론 나물 너무 종류 다양하게 하지만 그래봤자 나물에 밥에 뭐 국수, 두부 이 정도가 다여서 앞으로 이걸 계속 실천하려면 갈 길이 멀겠구나 이 생각은 3일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고 했지만 고기 있는 요일을 하루 정해서 나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보면은 개발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주말이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식단 어떤 선택에 구애받지 않고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새로운 메뉴가 개발이 되거나 새로운 집을 또 찾게 되면 가짓수가 더 많아질 것도 같고 그리고 제 방법으로는 완벽한 비건이 될 생각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냉면이 고기를 빼고 먹는다고 해서 육수 자체가 육수잖아 육수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배제하면서 먹기에는 한국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완벽히는 아니어도 일단은 1차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이제 내일부터 실천을 해볼까 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맞아.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실천 조금씩 해보면은 좋은 거 같긴 해요. 그렇다고 뭐 남한테 권유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좋은 방향으로 내일부터. 네, 추천을. 내일부터 항상 내일부터야.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꿈과 희망이 있네요. 이렇게 오늘 처음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따로 그냥 이런 거 없이 책 얘기할 때랑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약간 되게 긴장하게 되는 이게 부스 안에서 하니까 저희가 지금 그 부스 안에서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생각을 약간 더듬더듬 말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뭔가 세팅 자체가 되게 전문적이어가지고 긴장을 하게 되는 느낌이 좀 있고 이게 틀린 말 하면 어떡하지? 편집 내가 편집을 알아서 안 하니까. 이미 한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개인의 걱정이었으나 생각입니다. 금바퀴님이 자체 편집을 통해서 말을 한 것 같다고요? 아니요. 저희가 말한 건 다 개인의 생각일 뿐. 오케이. 재밌네요. 이렇게 이렇게 책 한 권을 토론을 하면은 어쨌든 혼자 정리되는 느낌도 있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책을 한 권을 내가 제대로 그래도 한번 이해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데 이걸 또 이제 다른 바깥 세상의 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플러스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긴장이 되고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긴장이 되고 원래 머릿속에 구상은 더 멋있는 말들이 있었는데 밖으로 나올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저 보셨잖아요. 그 시작부터 꼬여가지고. 안 꼬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 맛으로 재밌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준바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책이 또 그땐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기도 볼만 하겠다. 맞아.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이게 어쨌든 책이
되게 주제가 너무 많은 책이었지만 저희가 일부러 비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뭐 여성주의라든지 여성 인권의 문제라든지 아동 노인에 관련된 얘기하기도 있고 사회적인 거 우리나라의 한계성 그다음에 유럽이나 외국에서의 어떤 분위기까지 되게 많은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가볍지만 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겠다라는 책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음 책은 뭔가요? 다음 책은 Bitter Sweet? 발음 괜찮았나요? 좋았습니다. 예, 비터 스위트라고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된 게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오, 번역본으로 들어온 따끈따끈하네요, 게 진짜.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콰이어트라는 책을 썼던 사람의 두 번째, 세 번째인지 모르겠다. 책인데요. 비터 스위트가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그 조용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 콰이어트라는 책, 비터 스위트 수잔 디자인도 케인이네요. 네. 음. 저기도 되게 좋아요. 디자인도 되게 예뻐요. 우리 또 책 중요하잖아, 디자인.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네. 그 책이 이제 번역된 지가 한 달 좀 넘었나 그래요. 그래서 수잔 그분이 콰이어트를 썼을 때에는 조용한 사람들에 관련된 초점이었다면 지금은 슬픈 거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슬픈 게 꼭 나쁘냐라는 책으로 나온 책이라서 함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되네요. 네. 다음에는 비터 스위트로 비터하지 않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바키 준바키. 큰바퀴였습니다. 감사합니다.